안녕하세요. 미스터리 파일을 탐사하는 터져버린 일상입니다. 여러분, 혹시 길을 걷다가 누군가 떨어뜨린 스마트폰을 주워본 경험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은 아이고, 주인이 애타게 찾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돌려줄 방법을 먼저 생각하실 거예요. 2017년 9월, 러시아 남부의 도시 크라스노다르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도로 공사가 한창이었는데요. 현장에서 일하던 인부 중 한 명이 땅에 떨어진 낡은 스마트폰 하나를 우연히 발견하게 됩니다. 요즘 세상에 스마트폰은 정말 중요하잖아요. 인부들은 좋은 마음으로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전원을 켜고 혹시 연락처나 단서가 될 만한 게 있나 싶어서 갤러리, 즉 사진첩을 열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선한 의도는 단 몇 초 만에 끔찍한 충격과 공포로 바뀌고 맙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떠오른 사진들을 본 인부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버렸거든요. 그럴만도 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차마 입에 담기조차 힘든 한 남성이 잘려나간 사람의 손을 자신의 입에 물고 마치 무언가를 과시하듯 포즈를 취하고 있는 셀카가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순간 잘못 본 것이라 생각했지만 화면을 넘길수록 악몽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갤러리 앨범은 온통 그런 사진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토막난 여성의 시신 옆에서 아무렇지 않게 미소를 짓고 있는 사진, 심지어는 잘린 사람의 머리 가죽을 뒤집어 쓰고 찍은 사진까지. 이것은 단순한 장난이나 합성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생생하고 현실적인 지옥의 기록이었습니다. 겁에 질린 인부들은 곧바로 스마트폰을 들고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 역시 사태의 심각성을 직감했습니다. 이 사진들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과시욕으로 찍을 수 있는 수준을 아득히 넘어섰으니까요. 즉시 수사팀이 꾸려졌고 스마트폰의 주인을 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통신 기록을 통해 확인된 스마트폰의 주인, 그의 이름은 드미트리 박셰예프. 나이는 35세였고 직업은 놀랍게도 인근군 항공학교에서 시설물을 고치고 관리하는 평범한 기술자였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드미트리의 신병을 확보하고 그를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태도는 너무나도 태연했습니다.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이렇게 말했죠. 아, 그 사진들이요? 제가 숲에서 쓰레기를 버리다가 우연히 토막난 시신 조각들을 발견했어요. 그냥 좀 신기하고 호기심이 생겨서 그걸로 셀카 몇 장 찍어본 것뿐입니다. 아니,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길을 가다가 끔찍하게 훼손된 사람의 신체 일부를 발견했어요. 그럼 가장 먼저 뭘 해야 할까요? 그렇죠. 당연히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경찰에 신고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드미트리는 그 끔찍한 발견물 앞에서 와, 이거 신기하다. 기념사진이나 찍어야지. 했다는 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변명에 베테랑 형사들의 직감은 경고등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남자는 무언가 거대한 비밀을 숨기고 있다. 경찰의 집요한 압박이 계속되자 드미트리는 마지못해 진술을 조금 바꿉니다. 사실은 자신이 한 여성을 살해했고 시신의 일부를 비닐봉지에 담아 숨겨두었다고 자백한 것이죠. 하지만 그의 말투나 태도에서는 어떤 죄책감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귀찮은 일을 빨리 끝내고 싶다는 듯한 이상할 정도로 무덤덤한 태도였죠. 경찰은 이 자백조차 거대한 진실을 덮기 위한 꼬리 자르기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수사의 방향을 그의 삶 전체로 확대하기로 결정합니다. 그가 아내와 함께 살고 있다는 군 항공학교 기숙사로 말이죠. 바로 이 평범해 보이는 기숙사 아파트의 문 뒤에서 러시아 역사를 통틀어 가장 끔찍하고 기괴한 범죄의 실체가 세상에 드러나게 될 줄은 이 순간까지만 해도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인부들이 주운 스마트폰 하나는 그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것은 지난 20년간 철저하게 봉인되어 있던 30명이 넘는 희생자들의 비명이 담긴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단 하나의 열쇠였을 뿐입니다. 경찰은 이때까지만 해도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질 광경이 단순한 살인 사건 현장이 아니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 문 뒤에는 지난 20년간 철저히 감춰져 왔던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지옥도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곧 그 굳게 닫힌 문이 열리게 됩니다. 결국 경찰은 수색영장을 받아 그 지옥의 문을 강제로 열어젖혔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안에서 터져나온 것은 단순한 먼지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썩은 음식물과 화학약품 냄새, 그리고 무언가 비릿하고 역한 냄새가 뒤섞여
숨을 쉬기조차 힘든 악취가 코를 찔렀습니다. 경찰의 손전등 불빛이 비추는 집안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발 디딜 틈 없이 쌓여있는 쓰레기 더미 사이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수색은 단순한 증거 찾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인간의 광기가 남긴 흔적들을 하나하나 파헤치는 고고학 발굴과도 같았죠. 먼저 주방에 있는 낡은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경찰들은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평범한 식료품 대신 정체를 알 수 없는 고기가 담긴 7개의 냉동 포장육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 선반에는 사람의 손으로 보이는 신체 일부가 소금에 절여진 채 담겨있는 커다란 유리병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과일 피클처럼 너무나도 일상적인 방식으로 보관되어 있었기에 그 충격은 더욱 컸습니다. 그들의 집은 거주 공간이 아니라 마치 끔찍한 식재료를 보관하는 식료품 저장고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을 가장 경악하게 만든 결정적인 증거는 거실 구석에서 발견된 낡은 폴라로이드 사진첩이었습니다. 한 장 한 장 사진을 넘기던 경찰관의 손이 어느 순간 그대로 멈춰버립니다. 그 사진에는 날짜가 찍혀 있었어요. 1999년 12월 28일. 지금으로부터 무려 20년도 더 전의 날짜였죠. 사진 속의 광경은 그야말로 지옥도였습니다. 하얀 접시 위에 잘려나간 사람의 머리가 놓여있고 그 주변이 마치 연말 파티의 장식처럼 오렌지로 예쁘게 플레이팅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진 한 장은 이 부부의 엽기적인 식인 행각이 일회성이 아니라 무려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어져 온 끔찍한 일상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진들 속에는 토막난 시신 앞에서 자랑스럽게 포즈를 취하는 모습, 희생자의 머리 가죽을 마네킹에 씌워놓고 가지고 노는 모습 등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잔혹함의 끝을 보여주는 기록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이 사건의 진짜 배후, 우리가 몰랐던 또 다른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조사가 진행될수록 이 모든 끔찍한 범죄를 계획하고 주도한 것은 남편 드미트리가 아니라 바로 그의 아내 42세의 나탈리아 박시에바라는 정황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남편보다 7살 연상으로 평소 남편을 정신적으로 완벽하게 지배하고 통제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합니다. 주변 이웃들은 나탈리아가 드미트리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폭언을 하는 것을 자주 목격했다고 증언했죠. 소심하고 유약했던 남편은 사실상 아내의 소나기에 붙잡힌 꼭두각시에 불과했을지도 모릅니다. 더욱 소름 끼치는 사실은 그녀의 직업이었습니다. 나탈리아는 군 항공학교에서 일하는 간호사였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돌봐야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반대로 사람을 사냥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녀는 자신의 의학 지식을 범죄에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수사 결과 나탈리아는 데이팅 앱이나 술집 등에서 혼자이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된 여성들을 주된 범행 대상으로 물색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집으로 유인한 뒤 코르발롤과 같은 강력한 마취 성분이 든 약물을 몰래 술이나 음식에 타서 잠재웠습니다. 희생자가 무력해지면 그때부터 남편 드미트리와 함께 끔찍한 작업을 시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의 평범해 보였던 아파트는 사실 두 얼굴을 가진 공간이었습니다. 낮에는 평범한 부부의 집, 밤에는 희생자들을 해체하고 요리하는 도살장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결국 자신들의 집에서 발견된 압도적인 증거들 앞에 드미트리와 나탈리아 부부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어설픈 거짓말을 거두고 마치 오랫동안 묵혀왔던 비밀을 털어놓듯 입을 열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나온 자백은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들조차 자신의 귀를 의심하게 만들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1999년부터 지금까지 최소 30명 이상을 살해하고 그 인육을 먹었습니다. 30명. 한두 명도 아니고 무려 30명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사건은 단순한 엽기 살인을 넘어 러시아 현대사 최악의 연쇄식인 살인 사건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충격적인 자백은 사건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거대한 미스터리의 시작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사건에서 가장 끔찍하고 논란이 많은 의혹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그 많은 시신들은 전부 어디로 사라졌는가? 라는 질문이죠. 30구나 되는 시신을 아무도 모르게 처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지난 20년간 단 한 번도 꼬리를 밟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의 실마리는 아내 나탈리아의 충격적인 추가 진술에서 드러났습니다. 나탈리아는 자신이 희생자들의 인육을 이용해 파이나 만두 같은 요리를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그 요리들을 자신이 간호사로 일하던 군 항공학교 식당에 새로운 고기 파이 샘플이라며 가져다 주거나 심지어 인근 카페의 사업 아이템이라며 납품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실제로 한 카페 주인은 나탈리아가 출처를 알 수 없는 고기로 만든 미트파이를 팔아보라며 여러 번 찾아왔지만 뭔가 찜찜해서 거절했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의미합니다. 수많은 군인들과 민간인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끔찍한 범죄의 일부를 소비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부가 오랫동안 범행을 들키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시신을 단순히 땅에 묻거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요리하고 유통시킴으로써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방식으로 증거를 인멸해왔던 것이죠. 하지만 이 거대한 악몽은 법정에서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합니다. 바로 자백과 증거 사이의 거대한 괴리 때문이었죠. 부부는 분명 30명을 죽였다고 자백했지만 러시아 사법 당국이 실제로 그들을 기소할 수 있었던 살인 혐의는 단 2건에 불과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시간이 너무나도 오래 흘렀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발견된 팔구의 신체 일부는 심하게 훼손되고 부패하여 DNA를 통한 정확한 신원 확인이 대부분 불가능했습니다. 1999년에 찍힌 폴라로이드 사진 속 희생자는 이미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죠. 검찰은 수많은 퍼즐 조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조각들을 하나로 맞춰 완전한 그림을 완성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결국 법적으로 입증 가능한 것은 스마트폰 사진 속의 희생자였던 35세 여성 엘레나의 살해 혐의와 집에서 발견된 다른 신체 일부의 주인으로 추정되는 한 명에 대한 살인 혐의, 이렇게 단 2건뿐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이름 없는 희생자들은 법의 심판대 앞에서 그 존재를 증명받지 못한 채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진실의 무게는 너무나도 무거웠지만 법의 저울은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수많은 의혹과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를 남긴 채 길었던 재판은 마침내 끝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2019년 러시아 법원은 이 끔찍한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남편 드미트리 박시예프에게는 살인 및 사체 훼손 혐의로 징역 12년 2개월을, 그리고 이 모든 범죄의 배후이자 주범으로 지목된 아내 나탈리아 박시예바에게는 살인 교사 및 사체 훼손 등의 혐의로 징역 1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30명을 살해하고 그 인육을 먹었다고 자백한 범죄자들에게 내려진 형량.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시 러시아 사회는 이 판결에 엄청난 충격과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법이 진실을 외면하고 악마에게 터무니없이 가벼운 벌을 내렸다는 비판이 들끓었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법은 입증된 증거만을 바탕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수많은 희생자들의 원한은 그들의 자백 속에만 존재할 뿐 법의 이름으로는 단 2명의 죽음만이 기록된 셈입니다. 그렇게 이 사건은 너무나도 찝찝하고 허무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건의 한 축이었던 남편 드미트리는 이 판결을 받고 복역하던 중이던 2020년 평소 앓고 있던 지병인 당뇨 합병증으로 감옥에서 사망했습니다. 그가 알고 있던 수많은 비밀들, 아직 밝혀지지 않은 희생자들의 진실은 결국 그의 죽음과 함께 영원히 땅속에 묻혀버렸습니다. 이제 진실의 조각을 쥐고 있는 사람은 감옥에서 홀로 죗값을 치르고 있는 아내 나탈리아, 단 한 사람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우리는 왜 이 러시아 식인마 부부의 실체를 제대로 몰랐던 걸까요? 단순히 그들의 범죄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엽기적이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어쩌면 그 해답은 그들의 범행 수법과 희생자들의 특징에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주로 가족이나 사회와 단절된 채 외롭게 살아가는 이들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누군가 갑자기 사라져도 아무도 애타게 찾지 않을 사람들 말이죠. 이웃들은 그저 지저분하고 매일같이 부부싸움을 하는 시끄러운 사람들 정도로만 생각했을 뿐, 그 낡은 아파트의 문 뒤에서 매일 밤 어떤 지옥도가 펼쳐지는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인간의 탈을 쓴 악마가 얼마나 평범한 얼굴을 하고 바로 우리 집 문 건너편에 숨어 있을 수 있는지를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죠. 만약 2017년 그날
도로 인부들이 우연히 그 스마트폰을 줍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드미트리와 나탈리아 부부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의 낡고 더러운 아파트에서 다음 희생자를 물색하며 끔찍한 요리를 계속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그들의 집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악마의 레시피가 탄생하고 실행되던 주방이었고 사회로부터 잊힌 희생자들의 비명이 잠들어 있는 거대한 무덤이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알 수 없게 된 수십 명의 희생자들. 그들의 이름과 사연은 이제 단 한 사람, 나탈리아의 기억 속에, 그리고 먼저 세상을 떠난 드미트리의 차가운 무덤 속에 영원히 풀리지 않을 수수께끼로 갇혀버렸습니다. 이 충격적인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법의 한계와 감춰진 진실에 대해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깊이 있는 미스터리 파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